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파이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양효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초반이었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엄청나게 더웠고 또 맞아요.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찾아온 더위가 올여름 폭염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네. 이 기상청은 올여름 더위 강도가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0년 평균 여름 폭염 일수를 살펴보면 10.6일인데요. 올해는 폭염이 한 12일 정도 예측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다행인 건 역대 최악의 더위를 보였던 2018년보다는 이번 더위는 약할 것으로 봤고요. 한 지난해 정도 수준의 더위가 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마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중국과 일본은 올해 일찍 장마가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이 쉽게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네. 대신 이 장마 초반과 또 장마가 끝날 무렵인 6월 하순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가 집중호우가 굉장히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장마 초기에 아주 강력한 비구름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더위도 문제지만 사실 올해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이 산사태 위험도 커졌는데 미리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누리호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일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에 발사하기로 했는데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2차 발사의 기술적 준비 상황과 이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검토해서 발사 예정일을 확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지난해 1차 발사 때도 이 발사 당일 아침에 이 발사대 상층부에 강풍이 불면서 발사 시각이 1시간 연기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런 돌발적인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발사 일정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발사 예비일도 6월 16일에서 23일까지로 함께 설정됐습니다. 지난 1차 발사 당시 누리호의 3단 엔진이 예상보다 46초 빨리 꺼지면서 탑재체인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해서 이 반쪽의 절반만 성공을 했잖아요. 예. 네. 1차 발사 이후 연구진은 실패 원인을 찾아서 이 3단 엔진의 산화제 탱크를 설계를 변경했고요. 또 고정 장치를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누리호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원래 발사 계획에서부터 한 달 정도만 미뤄진 6월 15일에 발사일이 확정된 겁니다.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 조립을 마친 상태고 3단의 이 성능 검증 미성 탑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준비 잘 마쳐서 발사 성공까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3위로 우리나라 우주 탐사 관련 소식이네요. 달 탐사선 이름이 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이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이름인데요. 순 우리말 달과 누리다의 누리를 더해서 만든 이름인데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번 명칭 공모전에는 무려 6만 건이 넘는 이름이 접수가 됐는데 이는 2018년 누리호 명칭 공모전 당시 때보다 6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상징성과 참신성, 기억 용이성 등의 기준으로 이 달 궤도선 이름을 심사를 했는데요. 이 블라인드 전문가 평가와 함께 1,000명의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네. 다음 달 우리나라 다음 달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는요. 오는 8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되는데요. 네. 발사 이후 4개월 반 정도 비행을 거쳐서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 원래 지구에서 달까지 직접 간다고 하면 한 4일 정도만 비행을 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넉 달 반이나 비행을 하는 거는 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 균형점인 라그랑주 L1이라는 지점까지 우선 날아간 다음에 달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달 궤도에 진입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부메랑을 더 멀리 던졌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 이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심우주로 가는 첫 비행의 이 역사를 쓸 탐사선인데요. 네. 6개의 과학 장비를 탑재한 다누리가 달에서 1년 동안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나사에서 이제 설치한 섀도우캠인데요. 네. 이건 이제 달이 원래 기울어져 있는 지구와 다르게 직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음영 지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았던 달의 음영 지역에 이 다누리에 실린 섀도우캠이
달에 이제 음영 지역을 촬영할 예정이고요. 예. 또 다누리에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5개의 탑재체도 실렸는데요. 달 정밀 지도 제작과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달을 남김없이 다 누리고 오라는 의미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름처럼 탐사 임무를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9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3월 셋째 주와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15분의 1 수준으로 확진자가 굉장히 큰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8주 연속 1 미만으로 나와서 이 확진자 한 명이 주변 사람 한 명을 채 감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행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역시 낮음으로 평가가 됐는데 네. 전국과 또 수도권, 또 비수도권 모두 낮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11월 이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에 처음으로 낮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재유행 위험 요인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0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변이 발견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예측한 여름철 재유행 규모가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역 당국은 현재 의료 체계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안정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남은 만큼 긴장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점차 들어가는 네. 모습인데 문제는 이 유럽 등지에서 또 다른 감염병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 두창이죠. 예. 이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최근 유럽 등지에 퍼지고 있는 건데요. 이 원숭이 두창은 우리가 흔히 천연두라고 알고 있는 사람 두창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감염 사흘까지는 주로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요. 또 이후 온몸으로 이 발진이 퍼지면서 최대 4주까지 수포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되지만 최근 이 원숭이 두창 치명률이 3에서 6%까지 보고가 되면서 코로나19보다 높은 치명률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긴 하지만 밀접 접촉이 이뤄져야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파력은 다행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과 북미에서 이 원숭이 두창 유행이 빠르게 퍼지자 뭐 WHO는 물론이고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금의 어떤 확산세가 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유는 이 확산 상황을 빨리 인지했고 또 격리 등 공중 보건 수단을 현재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WHO는 이 원숭이 두창이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이 급속한 확산은 국내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한 관련 감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다행히 전문가들은 유행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파이브 양회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